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함께 주관하며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60분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권자의 삶을 바꿀 인물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갑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품 천안역 유치 매월 세비 30%씩 떼서 1억 기부 약속을 지킨 정치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천안시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천안 발전 저 문진석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입니다. 천안이 키운 인재, 천안을 키울 선택, 신범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잘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이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민주주의 퇴행, 민생 파탄, 평화마저 위기에 빠뜨려 대한민국과 우리 천안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희망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일하고 봉사하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낡고 흐름한 20년 천안 임시 역사를 명품 천안역으로 바꾸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완공합니다. 온영 로타리 같은 생활 SOC 개선 사업, 스포츠 문화 시설 유치로 동부 6개 읍면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외곽 순환도로와 동부 스포츠센터 같은 수건 사업이 하나둘씩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동부지역 하천 정비 사업도 해냈습니다. 국비 5조 6천억 확보, 특별 교부금도 받아서 천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시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천안 발전을 위해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천안갑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범철입니다. 요즘 TV 오시거나 할 때 정치권에 실망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을 비난하는 정치,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하나도 없어서 사실 국회에 대한 실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안갑 주민 여러분, 이런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기고,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을 지향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넘버원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여야 되는 그런 정치, 남을 부인하는 정치,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올리원이라는 것은 나만의 길을 가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정치,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외교안보 분야를 걸으면서 제 전문성을 쌓아왔고, 천안갑 당협위원장이나 국방부 차관을 하면서 지역 문제라든가 국정 문제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천안갑의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천안갑 지역, 원도심 지역도 그렇고 동부 6개 읍면 지역도 그렇고 무언가 개발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것은 바로 4월 10일 여러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길을 신범철이 이끌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신범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지니까요. 이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제 공약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된 천안갑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차원, 그리고 일자리 차원, 그리고 문화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인프라 차원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GTX C노선에 천안이 도달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일찍 개통을 하게 함으로써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철 1호선 역을 신부 성정역과 그리고 청량동 지역의 청수역 그리고 구룡역을 신설해서 내 집 앞 전철 시대를 천안갑 주민 여러분들께 열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도로 문제도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를 가급적 조기에 착공하고 불당동에서 성황동까지의 터널과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것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는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방 AI 센터를 원도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 AI 센터가 오게 된다면은 방산 관련 IT 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천안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계속 독립기념관에 가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식물원을 조성하고 또는 태권도장을 만들므로 해서 전국의 주민들 또는 국제사회에 태권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네, 자, 신범철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봤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예, 천안의 더 큰 미래에 확실한 변화를 위해 문진석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혁명으로 천안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원도시민 천안역을 기점으로 청수역,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국가산업단지 이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서 동부 지역을 충남의 변두리가 아니라 충청의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C 천안 연장을 조기 착공하고 국비를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천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천안 도심 철도 구간 제가 시작한 천안역 증개축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성거 목천, 신박 목천 구간을 연결해 천안 외곽 순환도로를 완성하고 도심 내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반 성장하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천안 역세권의 스타트업 공간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나오고 자란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성남 수신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메론, 오이, 고추와 같은 원예 사업과 스마트팜 확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하게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원성천과 천안천을 휴식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수건인 동부스포츠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청룡동, 일봉동 주민들을 위한 남부스포츠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4시간 돌봄센터를 유치하고 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문화교육 도시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진석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신범철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은 2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신범철 후보님 국방 AI 센터 유치가 좀 뜬금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유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접 산업과 연계성이라든가 타당성, 그 지역에 그 센터가 유치가 되는 거야. 타당성, 그리고 지방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방향입니다. 대통령과 충남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산 국방산업단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비해 미래 첨단을 연구하는 국방 미래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에 맞춰서 작년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국방 AI 센터 유치 지역으로 논산 계룡을 언급을 했어요. 입지 타당성이 충분한 계룡은 시장이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천안의 국방 AI 센터 유치는 연계성, 타당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충남 도지사가 상의를 좀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 신범철 후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논산 계룡에서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안 갑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사실은 예전에 천안역이 KTX역이 천안의 서쪽에 생기고 또 천안시청이 갑 지역에 있다가 또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에 활력을 잃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오지 않으면 해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방 AI 센터 지금은 이것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천안 갑 지역에 유치해서 이 국방 AI 센터가 오면 관련 방산 IT가 따라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원도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GTX 신호선이 천안에 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봤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려고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리고 뭐 충남지사와 상의를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논산 계룡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은요. 드론 그러니까 무인 체계 같은 것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요. 이 AI라든가 IT는요. 사실은 지금 그런 우수 인력의 난방 한계선을 평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천안에 유치함으로써 출퇴근도 용이하게 되고 교통이 편리해서 그런 우수 인력이 천안에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두뇌가 될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은 천안에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이게 더 고부가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 갑 지역, 크게는 천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문진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신범철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뭐 뜬금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GTX 신호선 이후에 문진석 후보님께서는 갑자기 철도 지하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동시에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이런 부분이 과연 준비되어서 발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하니까 갑자기 그것을 받아서 천안도 지하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든가 그 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도대체 예산은 얼마, 어떻게 확보, 기간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철도 지하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심철도를 지하하는 사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도심철도 부지를 쉽게 얘기하면 땅값을 지하 사업하는 데 들어간 만큼 땅값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을 개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도심철도 지하 특별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도시철도 지하법이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정이 얼마 소요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후보님이 당의 비대위원장도 대전역도 도심철도 지하화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심철도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우리 천안에 도심철도를 지하하지 않겠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천안만 소외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도 되는지 그걸 좀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도심철도 지하는 사실은 동서가 분리시키는 그런 도심철도였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가 좀 수준이 낮을 때는 철도 주변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수준이 3만 달러, 4만 달러 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철도는 소음과 먼지, 그래서 좋은 주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도를 반드시 도심 철도는 지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당 차원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의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가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6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인 제가 개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질문도 하셨으니까 계속 도심철도 지하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비용 문제는 민자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기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공모를 해야겠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제가 이 철도를 도시 지하화하면서 지상 상부 부지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뭐냐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곳곳에 다니면서
공약을 하고 있어요. 공약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범철 후보님은 그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장기 플랜으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아니, 제가 단기 다음 플랜이 질문으로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단기 자 플랜. 보세요. 지금 기한을 이야기 안 하셨는데 지금 천안에는요. 천안역과 관련해서 천안 역사 신축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반영돼서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하하면은 새로 해야 되나요? 그 부분 그렇지 어떻게 않죠. 생각하세요? 어떻게? 천안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 밑으로 철도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 역사가 완공이 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하로 내려가서 철도를 타면 되는 것이니까. 역사는 그대로 두고 지하를 더 당연하죠, 깊게 파는 당연하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이해가- 시기 문제가 이해가 안 잘 안 되는 게 되고요. 보세요. 지하철도 있잖아요. 역에서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예. 플랫폼에서 내려가죠. 지하로.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 정도 하려면 상당히 깊이 파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얼마가 아니 될 그 것이며 예산이라는 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은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땅값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역 주변이 땅값이 한 2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바꿔서 관련 법이 세 가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법을 바꿔서 땅값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땅값으로 가치를 올려주면 그 공사를 하고도 지하 공사를 하고도 또 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법을 세 개를 바꿔야 돼요. 법을 바꾼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천안갑의 지금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지역에 있어서 그 천안역 앞에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대규모 민자면은 적어도 조 단위가 넘어설 거라는 건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조 단위가 조 단위 넘어서는 넘겠죠? 민자를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더군다나 자, 말씀하신 보세요.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좀 네.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역을 갖다가 그대로 놔둘 정도로 깊이 판다면 그 비용은 2배, 3배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지 민자라는 걸 가지고선 이것을 다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지나치다 싶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년 전 공보물을 봤어요, 의원님. 거기에 보면 네이버 디트 스타트업 팩토리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유치되었나요? 유치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거는 제 질문입니다. 사과드렸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되었나요? 유치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생각합니다. 거죠. 네. 진행 중이니까. 청년 창업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공약하셨는데 유치되었나요? D2가 유치가 안 되면서 그것도 이제 지연이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천안역 철도 지하화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천안 갑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공약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시기 문제, 비용 조달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과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신범철 후보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네요. 비용이 왜 필요하고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민자가 된다고 제가 한다도 비용이 예산은 얼마 보장해 줘야 되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민자라 비용을 자꾸 하더라도 얘기할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민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없이 민자면은 예산이 얼마 들 건데 그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까? 1조 사업입니까? 2조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민간이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비용 추계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 비용 추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용을 뭐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원래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고 싶었지만 공약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냐면요. 법을 세 개를 바꿔야 됩니다. 그 법의 소위 말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역세권 개발법을 바꿔야 되고 도시 국토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도 바꿔야 되고 법을 세 개씩 바꾸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국회의원 혼자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이었다. 제 생각은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좀 많으시겠지만 잠시 모두 발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그 어떤 국가기관의 센터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4번의 경험을 거쳤어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천안에 캠퍼스 스타트 파크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2번 응모해서 1번 이제 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이 센터가 유치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 AI 센터 유치되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우리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지방 정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수장이 소위 말하면 우리 충남도의 충남도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센터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만든 센터들이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혼자 뭐 내가 유치하고 싶다고 유치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I 센터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인접 산업과 관련 산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도 당연히 심사하겠죠. 근데 우리 천안은 아쉽게도 국방 관련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자체가 옛날에 우리 신 후보님께서 4년 전에 도솔공원 내에 그 민간 연구소 유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약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 그때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게 민간 연구소가 어떻게 유치가 되냐 공원 내에 공원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지적한 적이 있어 기억하신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도지사나 충남도지사 1분 질문하시기로 하셨으면 1분 질문하시고 제가 2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뜻을 합쳐야 센터 같은 것들이 국가센터 같은 국가기관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방부 차관 하셨다고 해서 국방 AI 센터 하나 유치하겠다. 좀 이게 억지 춘향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그 전에 1분 질문하고 2분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2분 20초를 질문하셨어요. 제가 답변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요. 드론 센터와 AI를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센터는 저희가 논산 계령 쪽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그럼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드론 센터예요. 그것은 우리가 논산 쪽에 개발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MOU가 체결됐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뇌가 되는 거, 그 두뇌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산업의 연관성하고도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냐? AI 전문가 지금 단계에서는 몇십 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실현 가능하다. 포착을 해서 그럼 천안에 오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2분 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단계에서는요, 연구기관에서 AI를 갖다가 키우고 있어요. 인력도 적어요. 그렇지만 그게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인력도 많아지고 하면 특정 연구기관 내에 부설기관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때 저희가 그것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걸 가져오면요, 국방의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안 갑지역 원도심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인접 산업 생태계들이 다 실증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괜찮은 인공지능인지 이거를 실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인접 생태계, 산업 생태계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겠죠. 우리 천안 지역에 국방 관련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AI 센터를 유치하겠다. 우리 천안을 AI 연구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납득이 다 되죠. 근데
국방 AI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약이란 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공약은 나중에 헛공약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하는 게 제가 4년 동안 경험해봤어요. 센터, 국가기관의 센터를 유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산업 연계성, 교통 여건, 타당성, 또 그다음에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 정책 방향 이게 다 맞아떨어질 때야 우리가 국방 AI 센터 유치하고 싶은 지방정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쟁을 뚫고 유치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후보님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해주시면 네. 이제 답변을 이제 제가 답변을 질문하세요. 드릴게요. 답변하세요. 네, 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검토 많이 하셔서 임기 중에 그러한 국가기관 하나를 유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특성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요 전문가들의 집약체고 네트워크가요 이것이 그냥 옆에 있는 산업과 연계되기보다는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소통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천안에 유치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이고 저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낼 겁니다. 네. 자,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천안시갑 선거구 현안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지난 1월이었죠.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GTX-C 노선을 기존 수원에서 충남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이 천안 아산까지 연장된다면 수도권까지 생활권이 확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 반면에 과도한 지방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장, 그 득과 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천안역은 1일 2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20년간 임시 역사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이 지나가고 기차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지만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명품 천안역 유치고 하나는 GTX-C 천안 연장이었습니다. GTX는 법령상 서울 중심에서 40km 이내라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토부 장관에게 거리 제한을 시간 개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서 올 초 GTX-C 천안 연장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하고 동북권, 동두천 등 경기 북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천안 온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충청의 교통 중심지로 재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GTX-C를 연장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사업 비용을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다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1,400억 정도 공사비와 한 달 유지 1년 유지 비용이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을 전부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이 GTX-C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GTX-C 연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비를 관철을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안시 재정을 더 이상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 주어집니다.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득과 실을 따지면 득이 더 많다. 서울까지 5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천안.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원도심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예산일 겁니다. 그 부분은 문 후보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원인자 부담 방식, 그러니까 지자체인 천안이 부담을 하면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일반 방식으로 하면 국가 철도망에 편입이 되면 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율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GTX C노선이 기존의 철도망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만약에 빠질 수 있다면, 그렇고도 추진할 수 있다면 기간까지도 앞당길 수 있고 중앙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사실은 천안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천안 인구가 수도권으로 반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사실 천안갑 지역, 크게는 천안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천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문화공약에서 독립기념관 내 수목원을 조성해서 대한식물 독립파크,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 4,000종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느낄 수 있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에 와서 산다. 그런 것도 보완책으로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네, 자 GTX C 노선 연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봤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2026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건데요. 자, 두 후보님께서는 현재 천안 역세권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과 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역전 앞에 여러 지구가 개발 중이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도 높아진 지가 상승 문제, 원자재값 상승 문제로 해서 일부 아파트는 입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성장 동력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역전 맞은편에 과거 역전시장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에 충남개발공사가 개발을 같이 천안시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한 발을 빼면서 지연된 부분이 저는 뼈아프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현대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천안시는 천안시대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착안해서 천안시와 협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방 AI 센터와 같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이 지역의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키즈 테마파크, 예를 들면 키자니아라든가 아이들이 정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와야지 이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부가가치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함께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없다면 내가 갑자기 여기다 뭘 줘주겠다 하는 공약은 정말 빈 공약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원도심 어떻게
바꿔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천안 임시 역사, 낡고 흐름한 천안 임시 역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원도심 개발의 가장 장애물이 천안 역사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임시 역사를 명품 천안역으로 바꾸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했고, 두 번째는 천안역 주변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 확보를 또 철저히 또 신속하게 해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원도심 개발 문제에 저희가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진행됐던 도시 재생 사업뿐만이 아니고 복명동, 그다음에 오령동 낡고 어두운 도시에 밝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도 유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천안 역사 명품역으로 만든다 한들 이게 우리가 이게 다 원도심이 다 활성화되고 상업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되지는 않겠죠. 하나의 마중물일 뿐입니다. 천안 역사를 개축하는 것은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안역 플러스 원도심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게 원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은 게 바로 이제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의 지하화는 반드시 원도심 개발에 필요하고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중심, 상업 중심의 그런 원도심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후보께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한 터라 이 두 후보의 더욱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서로의 검증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1분씩 해서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부터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총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시민 여러분,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국민과 눈높이, 국민과의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신 후보님께서 최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핵심 범죄 혐의자이자 신범철 후보님의 직속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호주 대사는 차관이고 차관이시던 신 후보보다 한 직급 아래인 차관보라고 합니다. 장관이 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출국시켰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넌종섭 호주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신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관계 먼저 바로잡을게요. 특임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요, 고위직을 한 사람이 아주 작은 도시,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 대사 같은 경우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차관직을 갔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님께서 아니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종섭 대사가 호주 대사로 나가신 것이 적절했냐 하는 질문은요. 제가 모셨던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종섭 대사님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금 수사 외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걸 도망갔다. 어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공수처가 준비돼서 부르면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시급히 귀국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우리 신 후보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 철회나 이런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덫에 걸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신 후보도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정치 공세에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 토론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한번 여쭤보는 거 예, 생각을. 저도 답은 아니면 드릴게요.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하시면 돼요. 답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종섭 장관님의 그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더 통 크게 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우리가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우님에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차관으로 있을 때 군 검찰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습니다. 신 후보님 여전히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군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사 외압, 최상병 수사 외압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신 후보님은 줄곧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셨죠. 근데 국민들도 24%에 불과해요.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외압을 받았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 의원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내가 외압을 받았으면 그게 분명한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아니죠. 보는데요. 왜냐하면 외압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증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수처가 할 일 없어서 지금 그러면 이종섭 장관하고 우리 신 후보님하고 몇 명을 수사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할 일 없어 그렇게 했겠어요? 할 일 없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그러면 이 건이 공수처가 된 출국 건데요. 금지 조치까지 한 게 상당한 범죄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하는 것이지 그냥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아요. 일반 범죄 그냥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출국 금지를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고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면 문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뭐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조사를 하고 출국 금지를 했다면 인정을 하지만 조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혐의 같은 게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최상병 수사 외압의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지금 뭐 혐의가 없다고 외압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없다고 특검 하니까 얘기를 특검을 합니까? 통해서 밝혀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적어도 누가 외압을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외압을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 걸 말씀 안 하고 특검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떳떳하면 특검 받을 수 있죠. 이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신 후보님 답변을 들어보면 대통령실 답변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해 볼게요. 그 범죄로 인한 군 사망 사고의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사망 사건은 경찰에 있죠. 그렇죠. 민간 경찰에 네.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사권을 가지고 그렇지. 있는 거죠. 근데 네. 왜 자꾸 수사외압이라고 하세요? 아니 조사를 해서 이첩을 즉시 하라고 했어요. 법에 군형법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법의 취지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외압이라는 거지. 조사뿐만이 아니고 수사 외압인 거죠. 수사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조사예요. 1차 단계가 조사입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의 기초조사가 수사의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그냥 거죠. 계속 상황을 키우려고 말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만드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외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 조사 경찰에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수사를 게 해야겠죠. 파출소의 초동 조사입니다. 아니죠. 자료를 다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자료는요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핵심은요
누군가를 넣어라 빼라 하는 부분을 만약에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은 저도 그것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관의 지시는 이미 누차 반복돼서 이야기됐잖아요. 내가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보겠다. 그거는요, 합법적인 장관의 권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외압이다라고 만드시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이니까 이어갈게요. 네. 그 박 전 단장이 수사를 했던 그 상황에 있어서 뭐 사단장이든 또는 아니면은 그 뭐 연대장이든 그 일부 중사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용된 범죄가 뭔지 아세요? 부당한 지시에 대한 업무 권력 직권남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공무상 과실치사예요. 공무상 과실치사는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기본적인 핵심 범죄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 공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인과관계 문제가 핵심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 잠깐 제 질문이니까 네.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 대령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외압을 받았는지를 말씀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외압일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걸 말씀 못하고 계시잖아요. 수사 외압 의혹이라고 했죠. 외압 의혹이다. 예, 예. 수사 외압이 아니고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 의혹이 그래서 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의혹 사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혹을. 자, 그럼 그 그렇게 의혹, 이해하면 되죠. 예, 그 의혹이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예? 뭔지. 박정원 대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좀 사령관한테 연락 받았다. 아니요, 그거 허위 사실 되십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아니, 돼요. 박정원 사령관한테 대령이 무슨 연락을 받았다고 전화 했어요?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큰일 이제 나십니다.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았다고 박정원 대령이 이야기했습니까? 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결론 짓습니다. 자, 하나,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허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박정원 대령은요, 이야기를 바꿨어요. 처음에는요, 사단장을 빼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문자를 받다고 했다가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그런 외압을 느꼈다고 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의원님 지금 기회 다시 드릴게요. 그 말을 갖다가 정정하지 않으시면은요, 지금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정의 기회를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사실이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은 계속 전화를 받았다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아니에요. 좀 말 좀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지금 저는 의원님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뭐가 문제냐? 사실관계는요, 이미 누차 국회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른 것들을 이슈화하면서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문 의원님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령관한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령관한테 전화 받았다. 그 수사단장이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외압과 관련해서? 그걸 외압과 유지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아니지. 외압과 관련해서 이게 그럼 말을 외압과 바꾸신 거죠?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이 지금 수사 이첩 기록을 보류해라, 이첩을 보류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자,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어요. 접수했어요. 그 기록물을 밤 7시에 국방부 조사단에서 가져가요. 지금 그게 다른 문제를 하시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요. 지금 다른 아니, 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정하지 않으시면 문제 생기십니다. 정황들이 저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어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외압 전화를 받았다. 외압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적 없고요. 아니 아까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 정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정정할게요. 정정하실 외압 거예요? 전화 받은 예, 게- 됐어요. 그런 네. 거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외압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정정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의 본질은요,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의혹은 많이 부풀려지지만 외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두 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한 후보당 2분을 드립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핵심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천안갑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가 더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토론 결과를 잘 지켜보신 결과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갑은요, 지금 풀어야 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호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비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공약에 인프라 문제를 담았고 일자리 문제를 담았고 문화 공약을 담아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하신다면 이번에는 저 신범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사실 천안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하고 또 사회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풀어가야 될 과제를 우리가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려면요, 서로 논리적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지 주장이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회를 보면은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일은 안 하고 싸우는 국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거는요,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인지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무장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 더 보강해서 더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뒤처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도 상식도 없는 국민 무시 정비, 왕조 국가보다 더한 독재 정부입니다. 정부의 제1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고 자신의 일속만을 챙기는 그런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무도하고 거친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줘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쓴소리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검증된 철학과 검증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저 문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문지석 지난 4년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쓴소리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단 있게 싸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하고 천안시 기자회가 공동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